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랜만에 또 성인 세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세기 말에서 15세기의 당시 세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틀을 뭘로 잡았냐? 500년 전에 이미 발생했던 세계 금융 위기,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14세기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5세기 걸쳐서. 먼저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투르크가 아니라 이제 과거의 터키를 지금 뭐라 그러죠? 투르키에. 예. 자, 오스만 제국이 이제 14세기 말에 동로마와 불가리아 그리고 세르비아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또 그리스가 있고 해서 이 전체를 발칸반도라고 하죠. 이 발칸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이 발칸반도 이제 동쪽으로 이쪽으로는 흑해가 있죠. 그리고 그 흑해를 끼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에도 전쟁이 한창인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그 다음에 이 오스만 제국으로 인해서 144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는데, 당시 이제 기독교의 천주교의 그 구교의 성지였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곧 이슬람의 완전한 승리를 이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기독교에는 굉장히 이제 암울한 일이었죠. 굉장히 암울하고 슬프고 기독교인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그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정교회는 이러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기독교가 망했으니 세상이 끝난 거죠. 네. 자, 이와 더불어서 당시에는 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도 유럽 북쪽에 화산이 폭발하면 그 큰 화산재와 구름들로 인해서 이제 기후가 바뀌고 이러는데,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나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러면 이 구름과 이 화산재가 또 뿜어졌겠죠. 그게 이제 기후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게 되다 보니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여러 가지 자원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주변의 국가들이 생존을 위한 어떤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곳곳에서 이제 전쟁의 그 기운이 감돌고. 왜요? 생존을 위한 어떤 자원이 이제 수급이 안 되다 보니 서로 이제 뺏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오스만 제국이 이제 발칸반도를 점령하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의 이제 상인들이 이제 인도, 중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페르시아를 넘어서 그다음에 유라시아를 지나서 인도, 중국까지 이제 그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글로벌하게 무역 활동이 이제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 막 엄청나게 말도 수입해서 유럽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굉장히 그냥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엄청난 경제적인 아주 활발한 경제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인해서 길드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길드는 뭐냐?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장인이나 상인들이 조직한 어떤 조합인데, 경제 활동을 위한. 저는 이거를 요즘으로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다국적 기업. 예. 요즘으로 보면 이거 다국적 기업의 그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길드 같은 건 다국적 기업처럼 이렇게 서로 상인들끼리 뭉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당시에도 유럽에서 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인도, 중국까지 커다란 아주 경제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당시에도. 그래서 그때만 한 500년 전인데도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한 나라의 경제적 쇼크는 좀 규모가 그 대신 큰 나라여야겠죠.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나타나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례로 1360년에 몽골의 원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명나라. 그런데 이 명나라가 이제 확장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상인들과 활발한 교역으로 이미 당시에 마찬가지로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커다란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명나라가 굉장히 사치 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치를 했대요. 흥청망청 이제 나라, 꼭 로마 말기처럼 그렇게 굉장히 사치가 만연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 정치적 타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죠.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이러한 큰 대국인 명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니 주변 국가들에게, 또 아시아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아주 큰 혼란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불안정성을 굉장히 퍼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로 인해서 15세기발 세계적, 그러니까 명나라발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촉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비롯해서 인도, 오스만 제국, 북아프리카, 유럽에게까지 굉장히 안 좋은 경제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경제 위기나 뭐 문화적인 흐름에 따른 어떤 영향력이 된 이슈는 사실은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 현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500여 년 전 세상에서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죠. 오늘날 같으면은 뭐 이제 어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날로 전 세계로 타전이 되죠, 소식이. 네. 그렇게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뉴스가 바로바로 하루 만에 그냥 전 세계로 다 퍼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최소한 뭐 빠르면 몇 주에서 뭐 한두 달, 몇 달씩 걸렸겠죠.
쫙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래도 하여튼간 명나라의 경제 위기가 곧 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오스만 제국, 아프리카의 유럽까지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당시에도 아주 큰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였다라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거에도, 물론 보면은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도 전세, 심지어 유럽에서도 고려의 상인들이 고려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간 우리는 직접적으로 당시에 이제 미디어가 없어서 그저 문자 기록으로만 확인할 뿐이지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특이하게 오늘 보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15세기에도 있었다라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14세기, 15세기 굉장히 탈도 많고 말도 많았죠. 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후로 인해서 물자, 자원이 좀 수급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쟁, 긴장감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이 되고, 발칸반도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기독교가 멸망하고 이슬람이 승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그 트르키에 가면은 그 이슬람 사원이 딱 있고, 사실은 그 트르키 지역이 바울 사자가 굉장히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지역임에도 이렇게 트르키의 자체가 이슬람 나라가 됐죠. 그리고 길드라는 조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을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 같은 그런 조직이 생겼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가 이미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500년 전에 이미 명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사고를 쳐서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점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유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땅 따먹기를 시작하는 개척과 모험의 시대, 말이 좋아서 개척과 모험의 시대지 뭐 하여튼 땅 따먹기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파는 그런 노예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